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결국 4강에 진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8강 진출 소식 이제 기분 좋게 전해드린 데 이어서 그렇죠. 저희가 또다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오늘 새벽 2시 20분에 열린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U20 월드컵 8강 토너먼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와 역대 전적이 4번 대결 중에 2승 0무 2패를 기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겼으니까 이제 3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3승이 된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예. 전후반의 90분을 득점 없이 끝냈는데요. 그러다가 연장 전반 5분에 이승원 선수의 코너킥을 최석현 선수가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득점을 올린 겁니다. 예. 이 최석현 선수는 지난 에콰도르 전에서도 이제 골을 넣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2경기 연속골 기록했고요. 이번 경기가 공격 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32% 기록하면서 밀리는 상황이었고 슈팅 수도 4대 22로 열세를 보였지만 예. 그 딱 한 차례 기록한 유효 슈팅이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짜릿하게 승리를 따낸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후반 90분 뛰고 그리고 연장까지 뛰었으니 선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더 고맙다 이런 말씀 진짜 드리고 싶더라고요. 2회 연속 4강 진출 이건 뭐 신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U20 월드컵 2개 대회 연속으로 4강 진출이라는 그야말로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직전 대회인 2019년은 폴란드 대회였는데 이때 우리 축구 대표팀이 준우승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4강 진출이고요. 지금까지도 사실 너무나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4강 경기에서는 이제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좀 행복하게 경기 치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피파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건 1983년에 멕시코 20세 이하 월드컵 그리고 2002년 예. 한일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2019년 폴란드의 또 20세 이하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이 5번째니까요. 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대단한 게 지금 4강에 진출한 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뭐 유일하게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런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뭐라 했습니까? 선수들이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 많이 하던 것 같은데요. 네, 경기 후에 이제 방송 인터뷰를 가졌는데 감정이 벅차오른 듯 울먹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은 모두 선수들에게로 돌렸는데요.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선수 잘 버텨줘서 좋은 결과를 냈다. 대단하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이번 우리 U20 대표팀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는 없었고 우려는 컸던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선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속상함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를 포함한 코칭 스텝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예.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다면서 선수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4강에서 또 좋은 성적 얻어야죠. 우리의 4강 상대는 누굽니까? 네, 이탈리아로 정해졌죠.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이제 9일 새벽 6시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탈리아는 2017년에 한국 대회에서 3위, 2019년 폴란드 대회에서 4위를 하는 등 지금 U20 월드컵에서는 최근 3회 연속 4강에 진출한 정말 만만치 않은 전통 강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회 성적만 놓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3승 2무 기록했고 이탈리아는 4승 1패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5경기 치르면서 11골 득점했고 6골 실점했고 우리나라는 5경기 8골 득점, 5골 실점 이렇게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강에 진출한 또 다른 국가들 우루과이, 이스라엘인데요. 이 두 국가의 준결승 경기는 9일 새벽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한 얘기는 2부에서요.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위원과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구촌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계속 공언해 왔는데요. 예.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시각 3일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반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이 자국민에게 대반격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작전상 정보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켜달라라고 촉구한 상황이었는데 예. 러시아가 밝힌 바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고 지금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타스 통신 등이 현재 시간 5일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 현지에서 그런 보도가 있는 거 보면 좀 전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이격해서 좀 다른 말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뭐 공격이 실패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런가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예. 실패하고 퇴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 남부 지역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2개 전차대대, 6개 기계화대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펼쳤고 예. 이 우크라이나의 목적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취약한 구역에서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병사 약 250명을 사살하고 전차 16대, 보병 전투차 3대, 장갑차 21대를 오히려 파괴했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근데 사실 이런 발표의 사실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된 바 없고 예. 우크라이나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장은 엇갈립니다만 가장 큰 걱정 또 러시아 주민들 많이 뭐 본인들에게 이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떨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에는 또 러시아에서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벨고로드주 지역 주민들이 예. 이제 최근에 정말로 로켓 포격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의 공포를 직접 느끼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일이 잦았지만 러시아인 상당수는 최근에서야 이제 자국에서 이런 일이 겪으면서 예.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실감하고 있고요. 이 벨고로드 주지사 주민 2,500명이 집을 나와서 국경에서 먼 체육관 등 임시 대피소로 이동을 했고 예. 또 포격으로 한 9명 가량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BBC 보도에 따르면 예.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에 이 러시아를 떠나서 망명길에 오른 이들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쟁 발발 직후에 이제 지난해 3, 4월쯤에 첫 번째 탈출 행렬이 시작이 됐고 예. 그 이후에 지난해 9월에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 전격 발표한 뒤에 이게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방부는 작년 한 해 러시아를 떠난 사람이 130만 명에 이른다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가 함께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요. 그러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이르면 오늘 지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이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오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새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상 이제 내정됐다고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대통령실은 이 특보를 단수 후보로 검증을 마쳤고 이 특보 측도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특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예. 자,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MB 정권 당시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찾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혈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예. 했고요. 지금 정의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도 오늘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 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를 지명한다고 하니 예.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점입 가경이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 담당하면서 뉴라이트의 개념 정립하고 언론 탄압 최일선에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균 아나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또 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는 또 여야의 공방이 또 치열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다음 달 말인 7월 31일까지인데요. 예. 원래 그때까지는 대행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예.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지금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이 특보에 대한 청문회가 2번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 1차 청문회 통해서 임명되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되고 새 임기가 시작될 때는 청문회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예, 이 두 예. 차례 청문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첫 관문을 넘기면 두 번째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예.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잖아요. 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학폭위조차 열지 않고 은폐했고 사건 발생은 2011년이지만 이명박 정권 끝나고 4년 후인 2015년에서야 이게 서울시의회 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혀졌다. 예. 라면서 이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 최고위원이 곧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MB 시절 방송 장악에 앞섰던 정순신 시즌2 이동관 특보를 내정한다고 한다. 예. 학폭에 이어 언폭이냐? 라면서 지금 학폭 키워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특보 측은 학폭 의혹에 대해서 당시 피해 학생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고 예. 심각한 사안이 아닌 만큼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청문회에서 논란거리도 있고요. 또 청문회를 또 2번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